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유석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무주 군민의 부름을 받아 무주군의회 7대 의원으로 일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군정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려고 했고, 특히 비판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각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5분 발언,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나름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군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주장하고 제안했던 내용 중에 국내 대중교통 문제와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하여,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병원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면 1km 내외를 걸어 나와야 무진장 여객을 탈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어떤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 다니지만 고객 한 명 없이 기사 나홀로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진장 여객이 운행되고 있는데 노선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1,000원만 내고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합니다만 산간 오지 마을의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들이 대중교통의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진장 여객을 무주에서 철수시키고 국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행복 택시제를 도입하자고 지난 12월 16일 5분 발언을 통하여 주장하면서 그 효과로는 첫째,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아무리 외딴 벽지마을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는 무진장 여객에 근무하는 국민이 거의 없지만 국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 모든 관계자가 무주 국민으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파생해서 택시업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일자리 수십 개가 신규로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무주 경제에 돈이 돌아갑니다. 현재 무진장 여객에 지급하는 14억 원이 국내에서는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모두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만 국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관내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50억 원 이상 됩니다라고 하였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인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1966년 연간 출생아 수가 2,046명에 총 인구가 76,106명이었으나 51년 뒤인 2017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7년 11월 말 기준 총인구는 25,000명이 무너져 24,839명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이젠 그 노인들마저 연간 300명 내외가 사망하므로 총 인구의 급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우리 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특단의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 말입니다. 출산율 문제는 모든 사회 문제에 걸쳐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연구하고 실제 사례에서 증명된 바로는 교육과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결국은 경제 문제이며 돈 문제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지출의 문제이고 좋은 일자리는 수입의 문제입니다. 즉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드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 수입이 좋아지면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996년 프랑스의 출산율이 1.65%로 떨어지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 프랑스 정부는 공교육을 대학까지 전면 무료화시키고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교육비 비중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아래쪽 가로줄은 GDP 대비 공교육 비중입니다. 왼쪽 세로줄은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비중 5%에 출산율 1.3%, 네덜란드는 6%에 1.7%, 프랑스는 6.5%에 2.0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공교육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가 무너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는 절망적입니다. 군 전체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특단의 자구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군수께 제안합니다. 무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전액을 지원합시다. 국민들에게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드리고 불급한 사업성 예산이나 보조금을 줄여서 아이들의 교육비에 집중 투자합시다.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다면 둘째 이후 아이에게만이라도 교육비 부담을 줄여줍시다. 둘째부터라도 힘들다면 셋 이상 다둥이 가정만이라도 지원해 줍시다. 틀림없이 다자녀 가정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주 인구 늘리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일자리를 위한 담당 부서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사업이지 결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군의 특성상 대도시나 산업화 도시처럼 공장이나 제조업, 대규모 국책기관 유치로 인구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오니 군수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주 리조트의 정상화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간에도 구천동 주민들은 무주 리조트 입구에서 영하의 추위에 떨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무주 리조트 측의 영업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무주 리조트는 대한전선그룹이 운영하던 2010년에 직영업장의 매출액이 830억 원으로 기타 임대업장들의 매출액을 더하면 약 1천억 원에 육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영그룹이 인수한 이후 직원의 구조조정과 시설비 투자의 대폭 감소, 서비스 질의 하락, 매장의 아웃소싱 등으로 불과 5년 뒤인 2015년에는 503억 원으로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내방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방객 감소는 리조트 내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도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면서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의 어려움은 군 전체의 경기를 하락시키는 지렛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락해 가기만 하는 무주 리조트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무주 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영척에서 지역과 상생하고 회사도 살리기 위하여 시설 개선에 연간 50억 원 이상을 꾸준히 투자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고 임대업장은 국민 중심으로 임대하면서 투자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영 측에서 과감한 투자와 개혁을 하기 싫다면 무주 리조트를 서비스 개선과 투자 의지가 있는 타기업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혹 매각하고자 하여도 매수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농협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주 리조트의 경영 상태로는 회사도 우리 무주 군도 모두 공멸할 뿐입니다. 군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부영측에서 투자와 개혁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매각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밀원수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은 전체 면적의 82%가 넘습니다. 이 중 5%만 계획적인 밀원수로 조성하면 꿀벌농가 100농가 이상이
현재 기준으로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나무나 낙엽송, 리끼다 소나무 대신 꽃과 향기가 나는 미련수가 많으면 농작물의 수분이 좋아져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입니다. 더욱 좋은 점은 매년 식재되고 있는 조림사업의 나무 수종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밀원수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 번 식재하여 어느 정도 자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농약 한 방울 뿌리지 않는 완벽한 친환경 먹거리를 반영거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광형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관광형 일자리를 만들어 무주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우리의 자랑인 덕유산과 상고대, 구천동 계곡, 적상산, 무주 덕유산 리조트, 칠영계곡, 태권도원 등 무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홍보 전략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반딧불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반딧불 축제를 통한 청정 무주라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어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축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예체문화관 중심의 대형 이벤트와 늘어지는 축제 기간을 지양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의 활성화와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도 직접 올리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존의식과 마을 가꾸기에 열정을 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군 전체를 친환경 농촌 체험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적상산 산정부에 둘레길을 만들고 북창마을에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상부댐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자고 제안합니다. 상부댐을 소천지라하고 주변의 봉우리들과 산성을 연결하면 조망권이 좋은 2시간 내의 둘레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성수기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부댐 가는 길이 더욱 복잡해질 터, 이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북창마을에 주차장을 만들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교통 혼잡은 해소하고 수십 대의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며 주차장 주변에는 좋은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 읍내, 남대천에 깊은 물길을 만들고 큰 바위와 쏘가 있는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복원하여 쏘가리 서식 천국을 만들면 자연설의 전국적인 쏘가리 낚시의 메카가 되고 무주의 대표 음식은 어죽에서 쏘가리 매운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그릇에 5, 6천 원 하는 어죽과 한 상에 10만 원 내야 하는 쏘가리 매운탕, 어느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넷째, 물류단지나 제조업 공장의 유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무주는 물류단지나 제조업 유치에 대하여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만간 무주 대구간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새만금에서 포항으로 가는 동서, 서울이나 대전에서 진주 마창으로 가는 남북 교차점의 교통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무주 IC나 덕유산 IC 인근에 물류단지나 제조업 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물류단지나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타당성 조사나 부지 매입, 그리고 부지 조성을 미리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바로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 무주군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주 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소비자가 생각할 때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심하고도 먹어도 되는 안전한 먹거리이다 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때깔이 좋다, 크고 맛있다가 아닌 안전한 먹거리 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란 농약, 제초제, GMO에 오염되지 않은 농작물, GMO 곡물 사료로 사육된 가축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법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였고 농가 소득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보니 행정이나 농민들 모두 친환경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외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브랜드화 시킬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5년 군정질문을 비롯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자연순환 유축농법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 등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제약과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 등이 겹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비롯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수께 제안합니다. 정례회가 끝나고 군수를 포함한 우리 군의 농업 관련 모든 관계자가 자연순환 유축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실제 농가를 방문하여 체험하고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농업인구, 특히 젊은 농업인이 급감하는 현실과 인구 증가 정책으로 지난 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만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씩 10년간 무상 지원하자는 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만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씩 10년간 무상 지원하자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 효과로 하나,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인과 어린 자녀들이 지역에 정주하게 되어 인구 감소 추세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살아나는 등 지역 경제가 활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셋, 원주민 자녀의 정착일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노인복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 젊은 농업인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으로 농업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영농교육 이수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젊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교육 효과도 클 것이어서 전체적인 영농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군의 다른 농업 정책들의 효과도 제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인데 현재 기준으로 대상자가 162농가이기 때문에 1인당 연간 500만 원씩 지원한다면 첫 해에는 8억 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 사업의 효과로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서 1000농가가 된다면 연간 예산은 5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연간 예산 50억 원 투입으로 인구가 최소 3,000명 이상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젊은 부모와 어린아이들이라면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위에서 열간 여러 사업의 효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비 부담이 없는 무주군이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도회지로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나가있던 원주민들은 고향 찾아서 돌아오고 살기 좋은 무주로 찾아드는 귀농 기촌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군수님, 부자되는 무주, 깨끗한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군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엔 뜬구름 잡는 듯 하더니 이제는 감이 많이 잡힙니다. 우리 무주군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군수님의 결단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위에서 열거한 정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늘 고민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택시 도입과 버스 공영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DRT라고 불리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였고 분안면과 고천동 일부 지역에 소형 승합차를
DRT 버스로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버스형과 택시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버스형을 우선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형 DRT의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최종 평가와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발휘되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하겠다는 정부 추진 의지가 반영되어 우리 군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사업 방향이 명확히 설정이 되면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복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버스와 택시의 혼합형 DRT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버스 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이 발휘되는 농어촌 버스를 어떻게 하면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2017년부터 21년도까지를 말합니다. 기반으로 국민들 버스 업계,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와 택시의 혼합형 DRT와 농어촌 버스 운송 역할 분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객업체와 무주군의 상생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전액을 지원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의 아이들과 학부모의 경제 상황을 염려해 학비 지원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에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군에서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 사관학교 등 24개 사업에 36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금년부터는 장학생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56명에게 7,600만 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무주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주사랑 천사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후원자 모집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하기에 천사 후원회와 장학재단 기금 확충에 노력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나아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비 전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무주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덕이산 리조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 영역에 대해 관여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무주 덕이산 리조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원수 조성 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관광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견해에 동감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무주군에서는 금년까지 무주 국유지구금 관리소와 함께 104헥타르의 헛개나무, 아카시아, 또 엄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를 식재하였고 내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93헥타르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수종갱신이 가능한 500헥타르를 대상으로 산림 경영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계획이 완료되면은 연차적으로 밀원수 식재를 실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밀원수 조림은 개화 시기가 다른 수종을 고려하여 양봉 농가들이 이동 양봉을 하지 않아도 꿀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축제는 민선 6기들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고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 시기를 변경을 하였고 또한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마을로 가는 축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착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미흡하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무주를 대표하는 반딧불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산산 둘레길 셔틀 운영은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지만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제조업과 물류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농공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무주안성 신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일반 농공단지 개발이 적정한데 이는 국비 지원이 없어 재정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 물류단지는 국가 물류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공영개발보다 기업이나 특수 목적 법인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인근 영동군 황간 물류단지는 영동군이 동원 시스템즈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황간 물류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개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물류단지보다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복합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내년 예산에 연구 용역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 유축 농업농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동안 친환경 광역단지를 유치하고 친환경 자재나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해서 금년은 353 농가가 무농약 농산물 인정을 받았고 유기 농산물 인정은 13농가가 취득을 했습니다. 또 자연순환 유축농업을 위하여 자연농업을 하고 있는 8농가에 자재 등을 지원해
1농가는 성공 단계에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연순환 유축농법은 지구촌 자연농업연구원의 조한규 박사가 연구하여 활성화를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농업인들이 힘이 들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연순환 유축농업을 하겠다는 우리 그런 농가가 있으면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세 이하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씩 10년간 지원하자는 제안과 관련해 우리 군도 농업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농부를 선발해 선도 농가에서 영농 경업을 배우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했으나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어 지방보조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의원님의 제안과 유사한 취지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경력 5년이 안 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1,500명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첫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연말에 사업 성과를 살펴서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농업인과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고 일하고 나누고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공동의 이익과 행위, 사회적 협동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무중공자는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를 가꾸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성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장 여객이 우리 국내 버스를 운행하다가 이제 노후화돼서 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차량을 교체할 때 우리 재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죠. 예, 이번에 아마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진안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원을 해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행복 택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전면적으로 이런 버스 공영제나 행복 택시제로 전환을 한다면 무진장 여객의 이제 경영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기사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고용 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테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이렇게 무진장 여객에서 버스를 이제 교체할 때라든가 이제 자연 감소분이 생기는 거죠. 이제 노후화돼서 또는 이제 거기에 기사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든지 직장을 뭐 그만둔다든지 해서 기사가 줄어든다든가 그럴 때 점차적으로 한 대씩이라도 격지 노선을 한두 개씩 없애고 그것을 이렇게 행복택시제를 이렇게 도입하는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한 뭐 몇 년 가지고 뭐 4년, 5년 이렇게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행복택시제를 도입하는 것도 절충안으로 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DRT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스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이제 큰 차는 아니고 승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군함하고 구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평가하고 해서 또 국가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지역의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현이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보고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예.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교육비 문제 가지고 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뭐 전면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자녀 가정부터라도 좀 하고, 왜냐하면 이제 기초수급자나 이런 가정은 기존에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다자녀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반값 등록관과 같은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점차 나아가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에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뭐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그 장학금 제도나 또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쪽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 도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6%, 7% 됐을 때 그 아이들을 많이 낳더라. 프랑스의 사례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4% 이 정도 수준이고,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교육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교육비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연순환 유축 농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살짝 회피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연순환 유축 농법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 관련되는 분들이나 우리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결정을 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인식이 그만큼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농업 군수님 반드시 포함해서 군수님 포함해서 우리 농업 관계자분들이 한 1박 2일 정도 현장에 가서 농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1박 2일 정도 한번 워크숍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그래요. 지금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 자연순환 유축 농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친환경 농업을 하는 입장을 뛰어넘어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아까 이제 함께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대로가 안 될지언정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 워크숍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군수께 드리는 군정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에 있는 답변, 물론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성에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하신 내용이 답변을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우리 실제 군정에서 반영되고 실현돼서 우리 살맛 나는 무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무주가 되어서 더불어서 행복하고 아이들과 젊은 부모님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무주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